놀랍게도 한국 때문에 러시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교전마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러시아가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대 러시아 제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자 그동안 러시아 편에 있었던 동유럽국들마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러시아에 의존하던 국가들의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 과감한 결단들을 내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없으면 살지 못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한국과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대여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푸틴이 조만간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막연한 예측이나 소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심각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회 핵전쟁으로 인류가 공멸할 위험성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든 영토 안전성에 위협받을 때 우리는 국가와 국민 방어를 위해 분명히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며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성경에서 묘사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는 뜻인 아마겟돈에 빗대는 강한 비유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향해 고강도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상원 선거위원회 리셉션 행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그가 전순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언급할 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계속된다며 쿠바 미사일 이래 처음으로 우리는 핵무기 사용에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는 것이다. 우리는 존 F 케네디와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라며 현재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하기 직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동서간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러시아의 전신엔 소련이 미국의 텃밭에 위치한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쿠바 해상을 봉쇄하고 군사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데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전 세계가 핵전쟁 위기에 내몰렸으나 물밑대화 끝에 쿠바와 튀르크에 각각 배치된 러시아의 미국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키면서 극단적으로 사태가 종결됐는데 현 상황이 그때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 사용을 기정사실로 확신했는지 방사선병 치료제를 4,100억 원어치 초대규모 구매했습니다. 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미 제약사 암젠의 급성방사선 증후군 치료제 엠플레이트를 이어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00억 원어치에 구매했다고 전했고 이미 복지부는 핵 비상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엠플레이트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 방사선병이라고 불리는 AR을 쓰는 고선량의 방사선에 전신이 노출되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내부장기에 방사선이 침투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병으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엠플레이트는 혈소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로 미국 정부가 이 치료제를 사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 정부의 방사선병 치료제 구입 발표는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예고했는데요. 그는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면서 이는 엄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푸틴 대통령이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경고했었던 것과 같이 굴욕 아니면 핵 사용을 택할 수 있는 궁지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 현재 전략상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한 연설에서 핵 강국들의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후퇴냐, 핵전쟁이냐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이 대립을 피해야만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외교적 과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큰 고통을 겪다가 이제 막 추격을 시작했고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 집권 체제의 명운이 달린 이번 전쟁에서 승리 외의 결과는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이렇게 행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자 놀랍게도 그동안 아무리 미국의 제재를 가해도 끝까지 러시아 편에 섰던 러시아 최우방국들마저 러시아의 등을 돌리고 놀랍게도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러시아산 무기 수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우주산업. 러시아산 천연자원 수출은 이미 미국과 유럽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면서 완전히 막혀버렸고, 러시아산 무기는 한국산 무기의 가격과 기술력 측면에서 모두 밀리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에 최근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동유럽국들에서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가 현재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러시아의 우주산업에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련 시절에는 세계 최강으로 불리며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한국이 6.25 전쟁이 끝나고 전쟁 복구가 한창이던 1957년 구소련에서 인류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위성 스푸트니크가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치열하고도 살벌한 냉전 시대의 세계 첫 인공위성의 등장은 미국을 뒤집어 놓기 충분했는데요. 그 이유는 발사에 성공한 인공위성을 활용하면 소련은 정찰기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미국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로켓 기술로 소련에서 미국까지 한 번에 날아가는 핵폭탄,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인공위성은 곧 무기로 생각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이로 인해 일명 스푸트니크 슈크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련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발전시킨 비행기술을 첨단 정찰기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옛 소련은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라는 확실한 목표 아래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로켓 개발에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경우 공군과 해군 육군에 각각 개별적으로 로켓을 개발하면서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집중한 소련보다 로켓 개발에 한 발 느끼게 되었죠. 여기에 해군의 벵가드 로켓은 발사 직후 폭발해버리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었고, 미국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큼 긴장감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아직 2차 세계대전의 흔적이 채 지워지지 않은 냉전시대 미국은 품위 유지를 위해 진짜 전쟁이 아닌 비군사적, 과학적 우주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국의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연구부서를 통합해 우주 개발만을 전담하는 나사를 창설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본격적인 우주 경쟁 체제에 나서게 되면서 미국은 인공위성을 먼저 쏜 소련보다 참신하고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내고 성공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이 소련을 쫓아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러시아를 앞서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우주산업 2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인공위성 등을 발사할 때 러시아에선 러시아산 로켓을 탑재해 우주에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한국도 러시아로 인공위성 등을 보내 러시아산 로켓을 장착한 뒤에 우주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번 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발사체 1kg당 약 1,500만 원의 발사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10톤짜리 위성을 발사하려면 1,500억 원을 내야 하죠. 단 한 번의 발사에 말이죠. 러시아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 규모는 엄청난 수준으로 러시아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에 러시아가 이 엄청난 규모의 산업을 통째로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에서 러시아산 로켓을 탑재해 발사하려 했던 위성이 도요셋을 취소해버리고 한국에서 한국형 발사체 에누리오를 장착해 우주로 쏘아올리기로 했습니다.
보요셋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과학위성으로 한국이 자력으로 발사하는 사실상 첫 국내 위성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누리로 발사 당시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한국의 누리로에 대해 극찬하는 보도를 쏟아낸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이 아시아국들 가운데서 최강자가 됐다라며 누리는 놀랍게도 한국이 자체 기술로 만든 것으로 우주의 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전했고, 프랑스의 에피통신은 한국이 1톤급 실용위성을 자체적으로 쏘아올리는 데 성공했다. 놀랍다.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이 7대 우주 최강국 반열에 올랐다. 라며 한국이 우주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발전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놀랍게도 모든 주요 부품들을 국산화하고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만 완성시킨 누리로 발사를 성공시켰는데요. 발사 과정 전체가 너무나도 안정적이어서 수십 년이 넘는 우주산업 역사를 가진 러시아산 로켓보다 한국의 누리호가 성공 확률도 훨씬 높을 뿐 아니라 발사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인공위성을 실은 러시아 로켓은 발사 직후 폭발해버리는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발사 비용도 한국의 누리호보다 높은데 이렇게 폭발해버리는 등 실패 확률까지 높자 러시아의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까지 지불하며 위성 발사를 의뢰하던 러시아 최우방국들이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마지막 돈벌이 수단이었던 우주선암마저 한국에 빼앗기면서 더 이상 러시아는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돈이 없다면서 놀랍게도 한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멈춰버린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리로의 심장이라 불리는 75톤급과 7톤급 엔진을 비롯해 추진기관, 공급계, 자세, 제어 시스템 등 핵심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누리호의 모든 기술을 받아 한국산 스페이스X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재사용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 우주산업의 한 획을 그었는데요. 한국의 하늘과 이번 누리로의 성공적인 데뷔와 함께 스페이스X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